안녕하세요. 이선경 코치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코치가 실제 경험한 구글의 조직 문화입니다. 저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동기부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꿈이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한 지 이제 딱 11년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명확하게 방향을 잡은 지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 직장 생활을 되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길게 하진 않았어요. 대신 좀 짧게 다양한 회사들을 경험을 했는데 그 회사 중에 구글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토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글에서 일하기 전에 저는 한 100시간 이상 이제 다른 분들을 코칭을 한 상태에서 구글에 갔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 굉장히 저는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요인으로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글에서 일을 할 때에도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얻었던 인사이트들을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구글은요, 지금 말씀드렸죠. 실제 일했던 직원의 관점에서, 제가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했던 직원의 관점에서, 그리고 또 다른 조직들과 무엇이 달랐는지,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탁월했는지, 차별화됐는지에 대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구글은 어떤 회사냐? 감사일기를 쓰기에 참 좋은 회사입니다. 저는 코치다 보니까 저만의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 중에 감사일기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일기를 굉장히 오랜 시간 썼는데 구글에 다닐 때 제 감사일기 쓰기가 좋았어요. 거의 뭐 점심시간 되기 전에 10가지가 다 채워져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건데 처음 제가 들어가면 카페테리아에서 카라멜 마키아토를 딱 주문을 해요. 그러면 그걸 마시면서 메일이나 캘린더를 확인하면서 이제 스케줄링 하면서 업무를 시작했던 제가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인들한테 얘기할 때도 나는 구글에서 일할 때 제일 영양가 있게 밥을 먹었던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아침, 점심이 너무너무 잘 나왔고 제 기억에는 호텔, 5성급 호텔들 있잖아요. 뭐 시그니엘이나 뭐 콘레드나 이런 것과 거의 비슷하게 종류는 그 정도 아니지만 퀄리티는 정말 그것과 준하게 참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요가와 명상 수업도 있고요. 뭐 마사지룸이 있어서 또 스케줄링 미리 예약해서 마사지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참 직원이 일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는 회사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좀 공유를 드렸고요. 다음에 보시면 그러면 많은 회사들 중에서 왜 제가 구글에서 일을 했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사실 환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똑같이 일을 해서 돈을 벌지만 내가 어떤 환경에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내가 경험할 수 있는 폭이 달라진다. 근데 그 환경 안에는 내가 누구와 일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구글은 정말 탑티어 회사잖아요. 그 탑에 있는 사람들과 일하면서 그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배우고 싶었어요. 사실 그 마음에서 구글을 선택했는데 그럼 제가 배운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분들이 정말 대체적으로 자기가 하는 일을 정말 좋아한다라는 거. 이건 대화를 해보면 사실 누구나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나 자신을 브랜드로 만드는 것에 굉장히 포커스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이제 구글 중에서 구글 클라우드라는 팀에서 일을 했고요. 제가 일을 했을 때는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 한 35분 정도가 계셨어요. 근데 코치다 보니까 이분 한 분 한 분이랑 너무 대화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두 빠짐없이 원어원을 신청해서 대화를 했고요. 커리어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정말 그 열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이 조직에 기대기보다는 나 자신이 성장하고 나의 역량을 만들어가는 거. 그래서 결국에 나라는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 보시면 예, 그래서 제가 같이 대화했던 분 중에 이제 박사과정을 밟고 삼성에서 일을 하다가 구글로 이직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삼성과 구글이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했던 답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삼성은 조직이 이끌어가는 구조라면 구글은 철저히 개인이 이끌어가는 구조다.
이게 저는 해석하기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자신의 역량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곳이 바로 구글이구나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대부분의 그 직장에서는 매니저 프레셔가 있어요. 매니저가 이제 우리를 한마디로 쪼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구글은 피어 프레셔가 존재한다. 왜? 다 워낙 열심히 일을 하고 조직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위기 자체가 나한테 프레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어 프레셔라는 말이 참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받았던 느낌은 이분들이 자기의 평판 그리고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로부터의 피드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팀 플레이어로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강점이 있고 그리고 팀 플레이어로서 내가 개선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재밌게 읽었던 위대한 성과의 법칙이라는 경영서가 있는데 이 책의 내용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회사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구경꾼인 사람과 선수인 사람. 구경꾼은 경기를 밖에서 지켜보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에 대해서 계속 평가하고 비판합니다. 근데 선수인 사람은 비판할 시간이 없어요. 왜? 나는 지금 뛰면서 골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골을 넣기 위한 대화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글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점은 이 사람들이 다 선수로 열심히 뛰고 있구나. 모든 대화가 어떻게 성과를 내고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지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결국에 제가 느꼈던 것, 구글의 조직 문화를 한마디로, 구글의 조직 문화의 가장 탁월한 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통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소통인지를 3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음에 보시면 원 구글입니다. 원 구글. 그래서 우리가 원 구글, 원 마이크로소프트, 원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팀으로, 하나로 일을 하자라고 회사에서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회사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있지만 한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일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직 문화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구글에서 일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점 중에 하나가 팀에 이제 채팅창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활발해요. 그래서 다른 팀에서도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다 알 정도로 예를 들면 저는 오늘 어디 이벤트를 지금 어레인지하러 왔어요. 그래서 저희 파트너분들이 몇 분 정도 오셨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라는 걸 사진이랑 같이 공유를 해요. 그럼 또 다른 쪽에서 저희는 오늘 뭐 하고 있어요. 이런 거. 뿐만 아니라 굉장히 연말정산 어떻게 해요? 나 지금 케이터링 어레인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물어보고 잘 공유를 해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화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팀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닌자 런치는 이제 그 구글의 우리 팀뿐만 아니라 구글 내 다른 팀의 누군가와 랜덤으로 런치를 어레인지를 해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엔지니어 분들이랑 참 많이 어레인지가 돼서 다른 팀에서는 구글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구나. 다른 팀은 이런 이슈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폭이 넓어집니다. 보는 시야가 넓어지죠. 그리고 TGIF인데 이거 워낙 유명해서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오후에 이제 카페테리아에 여기 보시면 나오겠죠. 맥주나 아니면 와인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같이 먹을 것들 음식들을 다 이제 어레인지 해주시면 거기서 우리 팀 사람들 혹은 다른 팀 사람들이랑 같이 어우러져서 이제 대화도 하면서 식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싱가포르에서 일하시는 분이랑 같이 메일 주고받으면서 일을 할 일이 있었는데 이분이 중간에 한국에 잠깐 출장을 오셨어요. 그래서 TGIF 같이 하면서 대화하면서 일 얘기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에 일하는 게 어떤지 싱가포르 구글은 지금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캐주얼하게 이야기를 좀 나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글은 다녔을 때 좀 생각해 보면 하루하루가 되게 달랐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이벤트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향초 만드는 거 이런 거 회사에서 하기 쉽지 않잖아요. 이런 것도 이벤트가 있었고 여기 사진 보시면 윤종신 씨예요. 그래서 톡셋 구글에서 윤종신 씨가 오셔서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일하다가 내가 미팅이나 이런 중요한 게 없다 하면 그냥 노트북 들고 가서 강의 듣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벤트가 참 많은 회사고요. 그리고 테크 오피스 아워는 쉐어링 문화가 굉장히 발달을 했다. 예로 제가 일할 때 이제 호주에서 어떤 엔지니어 친구가 한국으로 이제 트랜스퍼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그냥 그 테크 오피스 아워를 자기가 만들어요.
그래서 공유를 해요. 내가 금요일 2시부터 3시까지 클라우드의 이런 기술에 대해서 나눠줄 거야. 시간 있는 사람 와서 들어. 그러면 내가 좀 듣고 싶은데 그럼 조인해서 그냥 듣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친구뿐만 아니라 뭐 한국의 어떤 엔지니어분도 그런 거 만드셨었고요. 이게 굉장히 활발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걸 팀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하면 바로 그냥 공유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뭐 물어볼 필요도 없이 자기가 만들어서 공유하고, 그리고 누구나 시간이 되고 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조인해서 가서 듣는 거죠. 그래서 쉐어링 문화가 굉장히 활발하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한 팀으로 일할 수 있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요. 다음에 보시면 레커니션이에요.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하다 보면 특히 이제 바쁘고 정신없고 변화가 많은 조직일수록 레커니션이 없으면 금방 번아웃이 돼요. 그쵸? 근데 이 레커니션이 정말 잘 되어 있는 게 이제 G땡스라고 해서 내가 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어떤 엔지니어인데 파트너 세미나에 와서 한 세션을 발표를 해줬어요. 그러면 파트너팀 입장에서는 이 엔지니어분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잖아요. 그러면 전체 이메일로 이제 나누는 거예요. 우리 뭐 예를 들면 승현님이라고 하면 승현님이 오늘 세미나에서 이런 것들을 좀 나눠주셔서 저희가 너무 도움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전체 메일을 쫙 뿌리면 거기에 계속 단메일이 이제 달려요. 승현님 역시 멋지세요. 역시 승현님 대단하십니다. 뭐 우리 팀 최고 엔지니어세요. 이런 게 계속 달려요. 그러면 이분 어떻겠어요?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피어 보너스는 좀 더 혁신적인데 내 이름으로 이 사람에게 보너스를 줄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일하는데 도움 많이 됐다. 우리 팀이 기여가 됐다. 라고 하면 보너스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성과가 잘 공유가 돼요. 그러니까 일을 해보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도 내가 하는지를 모를 때, 거기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을 때 굉장히 번아웃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공유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팀원들이 인정을 해주면 아무리 바빠도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화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서로 돕는 서포트해주는 이런 문화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사실 아레날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좀 더 폭을 넓히면 할 수도 있지만 또 안 할 수도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을 하다 보면.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팀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해볼게 해서 오너십을 가지고 또 커뮤니케이션에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 이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 이제 리더십인데 원어원 문화.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위클리로 원어원을 했어요. 매니저랑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니저가 홍콩에 있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멘토분이랑 원어원을 일주일에 한 번씩 했고요. 거기에서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좀 힘든지, 그러면 이제 그분이 내가 이런 것들을 좀 도와줘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서포트를 해줘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또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좀 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또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내 매니저가 알 수 있고 또 서포트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탁월한 구글 문화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구글에서 일을 시작하고 나서 이제 원어원을 할 때 한 엔지니어 분이 저한테 이런 조언을 주셨어요. 구글의 문화 중에 이제 구글리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구글리하지 않아라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네. 근데 이 구글리하다 중에 뭐가 있냐면 이제 우리 팀원의 이제 이름을 넣으면 캘린더가 다 공유가 돼요. 이 사람의 일정이라 보이는데 그중에 이제 중요한 미팅 혹은 내가 셀프 스터디 하는 시간 이런 것들 다 블럭을 해뒀는데 이 블럭되지 않은 비어있는 시간들에 내가 언제든지 원어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사람한테. 근데 내가 신청을 했는데 분명히 이 시간이 비어있는데 이 사람이 그걸 억셉트 안 하면 이 사람은 구글리하지 않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리하다라는 건 언제든지 누가 원어를 신청했을 때 내가 대화할 수 있는 거, 내가 도와주는 거. 네, 이게 바로 이제 구글리하다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좀 감정이 남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입사해서 이제 했던 일이 가이드가 제대로 공유가 안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던 사람이 나한테 그런 가이드 문서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줬으면 쉽게 했을 일을 그걸 안 주다 보니까 이제 서로 너무 바쁜 거죠.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걸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해서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제가 그때 맞아. 원어원을 해서 이걸 좀 얘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원어원을 한 짧게 30분이지만 카페테리아에서 얘기하면서 다음부터는 이걸 좀 가이드를
좀 더 명확하게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더니, 딱 사과하시고, 네, 다음부터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구글리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내가 좀 꺼림칙한 게 있어서 넘어가거든요. 왜냐하면 바쁘고, 그리고 굳이 이걸 원어원 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넘어가는데 구글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 굉장히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분이 저보다 훨씬 직급이 높으신 분이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조직에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조직에서 제가 지금 저보다 훨씬 높은 분한테 이번엔 다음엔 좀 가이드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원어원을 신청을 못하죠. 얘기를 못해요. 근데 구글이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랑 거리감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같이 일하는 동안 훨씬 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분인데 피드백을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일을 하시면서. 근데 그분이 사실 한국의 이제 회사로 하면 상무급이셨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상무 정도 되시는 분이 이제 피드백을 주니어 레벨한테 달라고 하기 쉽지 않아요.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게 제가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나의 브랜드, 내가 팀플레이어로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피드백을 받고 싶어하고 나의 그런 레퓨테이션을 관리하는 측면이다. 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나에 대해서 리플렉션하고 브랜드로 만들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굉장히 사람들이 잘 밟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이고요. 이거는 이제 구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혹시 조직 문화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신 담당자분이 있다면 이거는 이제 구글의 하나의 예시다. 그래서 이거를 참고로 하시되 우리 조직의 문화, 우리 회사의 문화, 나 회사만의 문화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성찰하시면 훨씬 더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네. 이 구글의 문화가 아무리 들어도 한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되게 좋은 조직 문화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코치님께서 이 다른 일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유요? 너무 예전부터 저는 이걸 이제 꿈꿔왔기 때문에 11년이 되다 보니까 사실 커리어 플랜 할 때 회사에서 오래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안 했고 대신 좀 경험 많이 하고 내가 많은 것들을 좀 느끼고 사람들을 많이 관찰할 수 있는 곳 이런 곳에서 좀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는 어느 회사에서 일을 한다 이게 다른 나라에 있는 거랑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똑같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어도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환경이 다르거든요. 제가 이건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뭐 인턴까지 하면 정말 많은 회사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의 분위기,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문화 이런 것들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면접 볼 때도 culture fit을 많이 보잖아요. 이 사람이랑 우리 회사랑 문화 핏이 이런 맞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구직을 할 때도 그 culture fit을 꼭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 어디에서 일을 해야 내가 빛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실제 그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내가 조금 힘들어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 경험상 구글이라는 회사가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라는 거 그리고 아까 브라이언 코치님 얘기하셨지만 영어를 참 많이 써서 그때만큼 영어 실력이 늘었던 때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일했던 포지션이 한국에 저밖에 없었어요. 똑같은 포지션이 다 이제 홍콩, 싱가포르 이런 쪽에 있다 보니까 그 친구들은 계속 협업을 하다 보니까 영어를 쓸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한국에서 약간 이제 계속 원어원을 해야 돼요. 그 친구들한테. 모르는 케이스가 나왔을 때마다 제가 이제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성을 좀 키울 수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돌아보면 좀 맨땅에 헤딩하는 것도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좀 심어준 저에게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오늘 굉장히 임팩트 있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고 많은 조직 문화를 고민하는 지금 회사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담당자님들은 성경 코치님에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